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얼굴 이종렬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냥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흰머리가 늦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네, 힘듭니다. 네. 아니, 저희가 화면에 많이 잡히셔가지고 미나리 저희 올림픽 특집을 네. 많이는 못했거든요. 승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게요. 저희가 그 도미니카전 역전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다음에 결과가 좋지 못해서 죄송하죠. 저 뭐 스텝의 입장에서. 네, 뭐 우선은 벌써 이제 한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네. 옛날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제 네. 벌써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도 좀 결방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결방 없이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중 3연전 결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천 취소 경기는 벌써 3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기부터는 무승부 경기 9회까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가 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1위와 2위의 맞대결 KT와 LG의 경기는 1승 1무 1패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은 하나를 만나서 2승을 가져가면서 후반기 첫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게 됐고요. SSG는 1승 1패를 가져가면서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NC 두산이 1패 1무를 기록하게 됐고 롯데가 2연승을 가져가게 되면서 3연속 위닝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기아는 목요일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좀 상위권 팀들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저희가 승부처에서도 분석을 했었는데 강백호 선수가 수요일 경기 홈런을 때려냈죠.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올림픽을 다녀온 이후로 본인의 그 레그킥을 높게 들든 것을 약간 밑으로 거의 뭐 스치듯이 하는 스트라이드로 좀 바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변화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또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홈런을 때릴 때 보면 지금 시즌 때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만들어낸 홈런이었다면 지금 타격 폼을 바꾸고 나서는 기술적으로 가볍게 툭 치는 것이 홈런이 되면서 네. 조금 더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T가 이제 후반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을 만났고 바로 LG를 만나는 일정이었는데 계속해서 지지 않으면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가 첫 경기 무승부였고요. 그리고 1승 1패를 나눠 가지면서 한 경기 반 차로 주중 시리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LG가 사실 상승 분위기를 좀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1승 1무 1패는 LG 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일 것 같습니다. 그게 첫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결국 놓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세 번째 경기는 임창규 선수가 6.1이닝 동안 잘 던져줬고 결국은 0대 0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김현수 선수의 타점이 나오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1위 팀과의 경기에서 1승과 1무 또는 1패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임창규 선수의 호투가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임창규 선수의 이 목요일 등판이 굉장히 중요했던 LG인데 본인의 제 역할을 다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첫날 경기 다 이겼던 경기를 내주면서 1무가 됐고 또 수요일 경기는 4개의 실책이 나오면서 좀 LG 팬들이 실망을 했었는데 목요일 경기는 1대0 승리를 해줬습니다. 삼성은 사실 뒷문이 좀 불안하면서 경기가 조금 연패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하나를 만나서 첫 하반기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를 했고요. 백정현 선수가 데뷔 15년 만에 10승을 달성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백정현 선수 던지는 거 보면 강민호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왜 잘 던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구가 잘 되고 있고 또 백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가 높아서 공이 이렇게 찍혀 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의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에서는 3명의 지금 10승 투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충분히 지금 1위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오늘 같은 날 또 강백호 선수가 후반기에 첫 안타를 때려내면서 타선까지 이렇게 도와준다면 충분히 상위권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3연전을 이제 3일 내내 함께 했기 때문에 역시 좀 저희가 살아있네요. 기억과 승부처가 머릿속에 살아있네요.
백정현 선수가 데뷔 첫 10승 사실 15년 만에 오키나와 컷쇼다 이런 별명까지 있었던 선수인데 저희가 뭐 승부처 분석을 하긴 했었지만 정말 뭐가 딱 좋아졌다고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결국 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투수들이 3회를 기점으로 해서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타자들이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부터인데 제가 보는 건 백정현 선수가 제구가 좋으니까 3회가 지나가도 전혀 관계없이 좋은 피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사인을 내서 그 코스에 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제구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구력과 커맨드를 나누는 기준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것과 투수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질 수 있는 거의 차이인데 저는 그 제구력과 함께 그 커맨드가 좋아진 것이 좋은 피칭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뭐 1군 투수와 2군 투수를 나눌 때 그 제구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제 딱 나눠지기를 이제 10승 투수와 10승 투수가 아닌 클래스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백정현 선수 좀 그 반열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동혁 선수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 키움 마운드에 큰 힘이 됐죠. 김동혁 선수 특히나 키움 같은 경우 이제 선발 투수들이 다 빠져 있는 3명의 선발 투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발로 올라왔는데 이 선수가 2014년도 리틀 월드 시리즈 우승의 주역이거든요. 제가 이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디요? 펜실베니아의 윌리엄스 포트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그 지방에 이거 딱 하나 있어요. 운동장만 이렇게. 미국에 계셨던 그때 그 제가 시절이에요? 오하이오 시골에 있을 때 이걸 TV로 그냥 우연하게 봤어요. 시골에 왜 계신 거예요? 모르지요. 유학파 시절. 왜 이렇게 꺼려하세요? 유학파 시절에. 근데 정말로 ESPN TV 보는데 이 리틀 월드 시리즈를 중계하는데 한국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팀을 인솔하고 온 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연락을 해서 직접 저희 가족이 다 갔어요. 응원해주러. 가까웠구나. 아니요. 가깝지 않았을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면?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차로 8시간인가 운전해서 갔어요. 가족이 다? 다 같이. 에블바디. 그래서 갔는데 더 좋았던 건 이 선수들이 또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왔던 그 코칭 스텝이 또 선수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선수들 이렇게 미팅해서 훈련할 때 같이 얘기를 했던 추억이 있는데 그때 김동혁 선수가 지금 또 키움의 선발 투수로 올라와 줘서 되게 좋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아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김동혁 선수 피칭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패스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의 가족여행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는데 네. anyway 키움의 어려운 마운드에 큰 힘이 돼줬습니다. 박건우 선수가 오랜만에 이제 홈런을 때려냈고요. 최영환 선수도 2678일 만에 통산 2승입니다. 롯데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게 최영환 선수예요. 최영환 선수가 지금 후반기 돌아오면서 3선발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일리 선수, 프랑코 다음에 최영환 선수인데 제가 본 건 최영환 선수가 저희 승부처에서도 했지만 잘 던질 때 보면 이닝당 투구수가 11개로 굉장히 적어요. 네. 거기에 야수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본인의 장점은 결국 스트라이크를 던지면서 타자들의 배트를 이끌고 야수들의 도움을 받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리한 피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 한화에 있다 온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승부처 할 때 2678일 만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얼마나 긴 시간을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더 뜻깊었던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영우 선수도 이제 후반기 반격의 중심이 되어주면서 패하지 않으면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롯데와 기아가 분위기가 가장 좋은데요. 지금 5위와는 한 6경기, 7경기 차가 나기 때문에 2승 차를 좀 좁혀갈 수 있을까를 지켜보면서 후반기를 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예상을 할 때 롯데와 기아의 분위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럼 매번 지금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매 경기 최선을 끝날 때 끝나더라고요. 9회 그냥 끝나니까 무승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승부를 내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데 9회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끝난 상황이었기 거잖아요. 때문에 좀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한테 따지세요? 자, 롯데와 기아는 끝까지 해보자 이런 분위기는 당연하죠. 왜냐면 있습니다. 팬들이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야죠. 네. 자,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군 제대 이후에 일요일에는 4안타를 때려냈고 또 화요일 경기 승리 2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내면서
또 군 제대 이후의 멋진 모습으로 주중 시리즈를 이끌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중 시리즈 이야기가 가득했던 3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비 때문에 갑자기 취소됐던 경기도 좀 있었지만 또 무승부도 속출했던 경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팀은 오늘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최근 3연속 위닝 시리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선수들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선수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제 박세웅 선수와 김진욱 선수거든요. 특히나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김진욱 선수 올라와서 던진 걸 직접 중계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박세웅 선수 사실 지난 주말 LG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고 네. 또 김진욱 선수 역시 이제 뭐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돌고 있지만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는 2021 하반기를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박세웅 선수가 이날 보면 거의 완벽한 피칭이었거든요. 네. 근데 박세웅 선수가 그 올림픽을 갔다 와서 본인이 했던 인터뷰에서 내 공이 어떤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세웅 선수의 약점이라면 본인이 유리한 볼 카운트를 잡고도 볼넷을 허용하거나 그러다 보면서 결국 안타를 맞고 본인이 무너졌는데 이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박세웅 선수가 올림픽을 다녀온 이후에 본인의 페이스도 찾았지만 본인이 어떤 선수인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본인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본인 공을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박세웅 선수하고 이제 대표팀에서 봤던 모습은 저희가 첫날 이제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대기해야 됐거든요. 네. 그 코로나 검사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제 남아서 같이 있었는데 박세웅 선수가 지금 이런 공간이죠. 이제 특별한 공간에 모여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나름 로테이터 커프라든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다. 저는 이제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친구를 올림픽 내내 관찰을 했는데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맞춰 잡고도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본인이 어려운 경기를 또 큰 경기를 던지고 나서 본인 스스로 그 답을 좀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롯데의 상승세를 이끄는 가장 구심점에는 박세웅 선수가 있고 또 프랑코 선수도 잘 던져줬고 말씀해주셨던 그 3선발 역할을 해주는 이 최영환 선수도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욱 선수는 그럼 뭐가 좋아졌나요? 김진욱 선수는 좀 에피소드 같은 건데 김진욱 선수가 이제 대표팀 처음에 이제 소집해서 모였을 때 네. 김진욱 선수에게 자신감도 보여주고 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 김경문 감독이 볼 때마다 이제 김진욱 선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하이파이브 하라고 했어요. 감독님하고? 감독님이 일부러 가서 하는 거죠. 김진욱을 보면. 선수한테. 그러면서 김진욱 선수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쭈뼛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당당하게 대표팀으로 뽑힌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이파이브를 해줬는데 이 선수를 제가 더 이렇게 깊게 본 건 루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루틴을 이 룸메이트 했던 오승환 선수를 쫓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선수들이 성장할 때 보면 코치라던가 뭐 감독의 조언도 있지만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을 네. 루틴을 쫓아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승환 선수가 뭐라 하냐면 제 루틴 생겨가서 맨날 똑같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근데 그게 제가 볼 땐 오승환 선수와 룸메이트라면서 배웠던 걸 찾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그 단순한 루틴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생활하면서 네. 배울 수 있는 정말 가장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김진욱 선수가 좀 배워오지 않았나. 그래서 후반기 이제 3경기 등판을 했고 1승 2홀드 좋은 기록을 가져가고 있고요. 김진욱 선수도 전반기보다는 이제 풀시즌을 처음 치르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보면 확실히 선발보다는 지금 불펜으로 나왔을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롯데 쪽에서도 어쨌든 간에 김진욱 선수는 선발로 성장을 시킬 거다. 하지만 지금은 선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김진욱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본인의 모습도 보여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선수로서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금하다. 그 오승환 선수가 하는 특별한 루틴 중에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영업 기밀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의 루틴이라든지. 운동의 루틴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오승환 있을 거 선수 아니에요. 보면 그 스트레칭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근데 보통들 보면 스트레칭 할 때 좀 릴렉스 할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그 스트레칭을 같이 할 때 하고 그러고 나서 런닝하는 방법, 또 캐치볼 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들이 사실 19살이면 고등학교 때 했던 거하고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정립할 수 있었던 기간이 아닌가. 아마도 김진욱 선수가 야구 선수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올해 올림픽을 갔다 온 건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박세훈과 김진욱 모두 올림픽을 다녀왔고 사실 올림픽에서 메달은 놓쳤지만 그래도 큰 자산에 대해서 있는 무언가를 둘 다 발견한 두 선수일 것 같고요. 그래서 롯데가 그 분위기를 가지고 이 본인들의 팀의 상승세에 좀 일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연전이 2연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흘렀네요. 이번 주말에는 SSG와 삼성 경기를 제외하고는 4연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월요일까지 경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뭐 위닝 시리즈라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어떤 팀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3연전 이후에 주말 4연전까지 가는데 주말 4연전을 간다는 건 선발도 선발이지만 이 불펜 투수의 과부하를 어떻게 막느냐가 지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감독이나 투수 코치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전력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산과 한화의 만남입니다. 두산은 마지막 경기 무승부로 마무리하면서 3연패를 탈출하지 못했고요. 한화는 장시환, 카펜터, 킹엄, 김민우가 선발 예고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두 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일단 두산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곽빈이 아직까지 그쵸 승을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곽빈 선수도 어쨌든 간에 1승을 해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여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면 불펜 투수도 그렇지만 타자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KT와 롯데의 만남은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거는 왜냐면 지금 롯데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에 스트레일리, 프랑코, 최영환이거든요. 엄상백, 고영표, 배재성, 데스파이네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고민을 많이 하다 저는 일단 롯데 쪽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네. LG는 손주영, 켈리, 수아레즈, 이민호 그리고 NC는 파슨스, 이재학, 송명기, 루친스키가 선발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분위기 자체는 일단 LG 쪽이 우세할 것 같습니다. 네. 손주영 선수를 금요일 경기 시작으로 이제 4연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말 4연전에도 비 소식이 많기 때문에 4명의 선발들을 좀 준비하고 가지만 어떻게 운영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SSG와 삼성은요 원태인, 최채흥, 몽고메리 그리고 이태양, 폰트, 오원석이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 투수로만 놓고 보고 제가 판단한 건 결국 삼성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네. 원태인, 최채흥, 몽고메리 선수. 몽고메리 선수는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나쁘진 않은데 또 반대로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몽고메리 선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몽고메리 선수 입국 전에는 굉장히 기대가 좀 컸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히려 조금 이 삼성이 다른 선수들은 다 10승을 달성하면서 벌써 3명의 10승 투수가 있는데 몽고메리가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KBO 리그에 대한 적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선수나 마이너리그 선수 또 NPB 선수들이 와서 KBO 리그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적응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키움과 기아의 경기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후반기에 기아가 굉장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선발 투수만 이일이, 임기영, 김현수, 김유신이라면 기아 쪽이 조금 더 우세할 것 같습니다. 네. 부리검 선수가 아내의 병간호였나? 그쵸? 맞죠?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또 바꾸기 쉽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로테이션을 그렇습니다. 거르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감독 입장에서 보면 이 선발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감독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선발 투수가 올라가서 5이닝을 책임져 주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계산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브리검 선수가 없는 건 굉장히 큰 손실이죠. 정말 팀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투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는 팀이 확실히 팀 성적을 좀 내고 있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4연전이 예상되는 팀이 8팀이고요. SH와 삼성은 3연전이 예측이 돼 있습니다. 이종열 해설위원이 꼽는 이번 4연전에서 가장 관심 가는 선수를 좀 꼽아주시면 누가 있을까요? 참 요것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기아의 이의리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의리 선수를 찍겠습니다. 네, 한 명만 꼽아주실 건가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러면 강백호 선수를 또 찍겠습니다. 네, 강백호 선수. 저희가 그 레그킥 하냐 안 하냐 그걸로 인해서 요거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 잘 봤습니다. 날카롭게 PD 선생님께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자, 이렇게 해서 후반기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미나리 이종열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제 4연전으로 이어지는 야구 경기 무승부 없이 그리고 또 우천 취소 없이 끝까지 다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